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조만간 미국이 발칵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서 발생한 의사당 난동 사태를 촬영한 모든 동영상을 전체를 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당 난동이 민주당이 쿠데타란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불운손 사건의 재심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도 잘 붙지 않을 뿐더러 붙어도 하루나 이틀 뒤에 붙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호기롭게 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유명해진 리처드 바넷의 배심원 형사재판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날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후 바넷은 마침내 공식 절차 방해를 포함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판에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증언을 한 사람은 바넷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증인 중 한 명이 반대신문에서 도발적인 공작원이 1월 6일 사건을 선동하는 데 크게 관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사건 당일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의 전술사령관 카니시아 멘도사 대위는 한 무리의 선동가들이 그날 오후 어떻게 보안장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국회의사당 군내로 유인했는지 증언했습니다. 브래드 가이어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막다른 골목 두 곳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멘도사, 네, 그랬습니다. 가이어 변호사, 그리고 적어도 그 군중의 최전방 일부에는 나쁜 사람들이나 도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할까요? 그게 공정한가요? 멘도사, 공정합니다. 가이어 변호사, 위험한 사람들? 멘도사, 네. 가이어 변호사, 폭력적인 사람들? 멘도사, 네. 가이어 변호사, 고도로 훈련된 폭력적인 사람들? 멘도사, 네. 가이어 변호사, 함께 일하고 조종하는 고도로 훈련된 폭력적인 사람들? 멘도사, 네. 의사당 경찰 현장 사령관이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 사건 당일 일찍 조율되고 경험이 풍부한 선동가 집단이 많은 장난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멘도사는 추가 질문에서 동일한 개인이 장벽을 뚫고 장벽을 제거하고 측면에 장벽을 던지고 울타리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을 흐름을 완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 합동회의가 소집된 오후 1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1월 6일 시위 이전 과정 이후에 국회의사당 경찰의 보안 시스템이 확보한 수천 시간의 동영상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의사당 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선동 세력의 신원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경찰은 약 1만 4천 시간 분량의 감시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보안 정보로 지정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경찰의 법률고문 토마스 디비아스는 2021년 3월 폭동 미수와 관련된 영상의 광범위한 유포에 반대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면서 의사당을 다시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의사당 건물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막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법무성은 이 동영상을 법원 절차를 거쳐서 엄격한 보호명령을 받는 매우 민감한 정보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반란 내러티브를 제작하는 1월 6일 위원회와 HBO는 릴테이프 일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 매츠 거츠가 1월 6일 동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가 동의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관리위원회는 전체 비디오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의회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게츠 의원은 이번 주 인터뷰에서 전체 동영상이 1월 6일 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불태우고 더 분열시키려고 사용한 선별적인 동영상 조각보다는 그날이 더 완전한 맥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은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의사당 건물 내부와 외부를 캡처한 영상은 여러 위치에서 많은 선동가와 연방 요원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완전한 동영상이 공개되면 공화당 하원의원 클레이 히긴스는 작년 하원 청문회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답변을 거부한
트럼프 지지자를 변정을 한 FBI 정보원을 최초 침입 전에 의사당 건물 안에 집어넣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시위대에게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에게 의사당 건물 동쪽에 2톤짜리 콜럼버스 도어를 여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위치의 진입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에서 펜스 부통령을 매달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주황색 올가미 교수대를 세운 자를 식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DNC와 RNC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용의자와 정부 소유지에 무대를 세운 혐의자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경찰과 DC 경시청의 경찰관들이 국회의사당 밖에 모인 군중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 대중은 아마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멘도사의 증언은 또한 수도경찰이 오후 1시 직후부터 시작하여 수백 명의 개인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탄약을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2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이지 않은 섬광탄도 사용되었습니다. 대중은 켈빈 그리손과 베냐민 필립스의 사망을 볼 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손에 어린이와 노인, 여성을 포함한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법 집행기관이 애슐리 바빗과 로즈앤 보일랜드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도 이 동영상이 시위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카메라가 불능화되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콜럼버스 도어 밖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사당의 폐쇄회로 TV 시스템과 1월 6일에 작동할 수 있었던 모든 카메라 사이의 완전한 비교는 필수입니다.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가 지난 목요일 게츠 의원이 요구한 1월 6일 전체 동영상 공개를 지지했습니다. 나는 미국 대중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메카시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메카시가 그의 약속을 지킨다면 세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작업, 즉 실제 쿠데타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1월 6일 동영상을 공개해서 모든 미국인이 1월 6일 의사당 난동이 민주당이 일으킨 쿠데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올해 1월 6일 연방 대법원이 기각해버린 브룬손 vs 아담스 사건의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가 6개 주에서 올라온 부정선거와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무시하고 바이든 선거인단을 추진한 것이 헌법 위반이므로 2020년 대선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가 6개 주에서 올라온 청원을 심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의사당 난동이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민주당의 의도적 쿠데타라면 연방 대법원이 브룬손 사건의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룬손 형제들은 이미 재심 청구를 신청한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고 장기판이 아직도 살아있는 말이 많이 있고 우리는 장군도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브룬손 형제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 살아있는 말과 장군에 공화당이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1월 6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